미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가 갈수록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7월 6일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협상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 기선을 제압당하지 않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며 신냉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그리고 양국의 갈등 양상은 서로의 심장부를 겨누며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까지 연출되어 영내 군사적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미중 패권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어서 깊은 고심에 빠졌는데요. 특히 한국도 2년 전 있었던 요소수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동북아시아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6일 제닛 옐런 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은 대단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방간첩법을 강화하자 미국인의 중국 여행주의를 안내했는데요. 중국도 맞불 작전의 일환으로 반도체용 희귀금속 수출 통제 계획을 발표해 미국의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내놓은 반도체용 희귀금속 수출 통제 계획 발표는 반도체 공급망을 붕괴시킬 수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방간첩법의 경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짜 간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해 사실상 반체제 인사를 제거하는 용도와 외국인 여행객들을 불법 구금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언제든 중국 당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선량한 사람도 간첩으로 만들 수 있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는 법인데요. 따라서 각국 정부는 교민과 여행객들에게 충분히 주의를 안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자신들의 이 같은 황당무계한 법으로 국제적인 지탄을 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원자재를 무기 삼아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니 전 세계 국가로부터 비판이 쏟아지는 현재 상황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소식을 접한 많은 외국인들도 해외 커뮤니티에 중국이 또다시 전 세계를 괴롭히려고 하네. 기술력 없는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원자재로 공격하는 것뿐이구나. 시진핑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내놓은 반도체용 희귀금속 수출 통제 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세관법 등 규정에 입각해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들에 대해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수출 통제 대상 품목으로는 크게 갈륨 계열과 게르마늄 계열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갈륨 계열로는 금속갈륨, 질화갈륨, 산화갈륨, 인화갈륨, 갈륨비소, 셀레늄화갈륨, 안티몬화갈륨, 인듐갈륨 비소 등 8가지가 대상입니다. 게르마늄 계열은 금속게르마늄, 이산화게르마늄, 사염화게르마늄, 아연게르마늄 인화물, 대형 용융법, 게르마늄 인곳, 게르마늄 에피텍셜 성장 기판 등 6가지가 포함되었습니다. 일단 수출 허가제를 채택한 만큼 전면적으로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에 중국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국가에는 수출을 하고 사이가 좋지 못한 국가에는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자재 수출 통제로 전 세계 국가들을 골탕 먹일 생각에 중국 현지 언론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황구15의 인터넷판이라 할 수 있는 황구망은 갈륨과 게르마늄 모두 국가 전략 광물 명단에 포함된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어서 두 금속은 매장량과 수출면에서 중국이 세계에서 선두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라고 전하며 중국다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르마늄의 경우 미국 지질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매장량은 8,600톤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은 약 45%의 매장량으로 1위, 중국이 뒤를 이어 2위를 기록 중이라고 했는데요. 게르마늄 최대 보유국인 미국은 이미 1984년부터 이를 국방용 비축 물자로 규정해 보호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번에 내놓은 반도체용 희귀금속 수출 통제 계획은 제닛 옐런 장관이 방중한 것에 대한 기선을 제압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지는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미국의 중국을 향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실제로 첨단 반도체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EUV 노광 장비 기술을 가지고 있는 ASML을 네덜란드를 비롯해 주요 선진국들도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고 있어 일리 있는 분석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이라고 해봐야 대다수가 한국의 삼성전자와 전 세계 주요 기업에서 탈취해온 기술이 전부인데요. 또한 갖은 노력을 통해 기술을 빼왔어도 성능과 품질이 떨어지고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까지 제재로 막히니 중국에 남은 최후의 선택지는 원자재를 무기화하는 방법밖에는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분석은 중국 내에서도 분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천펑잉 연구원은 환구시보 기자에게 반도체용 희귀금속 수출 통제 계획은 일종의 대등한 반격 조치이자 국가 안보와 이익을 지키는 일종의 방법이라며 국제적으로 많은 핵심적 희귀 금속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되는데 왜 중국이 일부 서방 국가에 그것을 공급해 그들이 반도체를 만들어 중국의 목을 조이게 해야 하는가? 라고 반문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이 옐런 장관의 방중을 구실로 희귀 원자재 무기화로 맞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일을 두고 특정 국가를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고 해명하며 급한 불 끄기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 열도 등을 놓고 정치 외교 군사적 갈등이 빚어지자 히토류 수출 중단으로 보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정 국가만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사실상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한 조치를 발표하였기 때문인데요. 또한 실질적으로는 한국과 미국, 유럽 등 반도체 산업 선진국들을 겨냥해 내놓은 정책인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평화를 어지럽히는 중국의 만행에 미국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않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중국 기업의 인공지능 연구를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보통 반도체는 수입을 할 수 없더라도 클라우드로 학습이 가능해 중국 반도체 기술의 진보를 원천 봉쇄 중입니다. 이에 최후의 일격은 미국이 날린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에 내놓은 반도체용 희귀 금속 수출 통제 계획은 중국이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장비 규제에 동참한 네덜란드는 이르면 오는 9월 심자외선 DUV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EUV 반도체 장비에 이어 구형 DUV 장비까지 중국 내 반입을 막으면 DUV를 통해 고성능 반도체를 개발해온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목리는 별다른 타격을 입히지 못한 채 허무하게 막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많은 분들이 아시듯 자원이 없어 대부분의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해오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규제가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위협이 될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2021년 중국이 비료 수급난을 겪자 요소 수출 통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데요. 이 밖에도 중국의 치중된 수출입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탈세계화가 가속화되는 만큼 수입 다변화도 서둘러 진행해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국의 반도체용 희귀금속 수출 통제 계획 발표로 전 세계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중국의 행태를 보는 외국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중국은 세계 최강국임이 틀림없어. 미국도 중국 상대가 되지는 못하네. 조만간 중국의 깃발이 미국 본토에 휘날리겠어. 너희는 스스로 첨단 기술을 만들어낼 힘이 없어서 화풀이로 수출 통제 계획을 발표한 거잖아.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기 바란다. 이제는 언제까지 거짓된 망상 속에서 힘들게 살 거야? 그리고 우리 미국 본토에 중국 깃발을 꼽겠다는 소리를 들으니 허접한 전랑을 보았네보네. 저번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에 갔을 때 시진핑이 상석에 앉던데 개념 없더라. 무례한 중국인들의 태도가 고스란히 나타난 거지. 그들은 정말 닭장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인 것이 확실해 보여. 나는 한국에서 유학해서 중국의 역사도 조금은 알게 되었어. 근데 중국은 예전처럼 수십 개의 나라로 쪼개져야 세계 평화가 지켜질 거야. 중국은 정말이지 피해만 일으키고 다니는 민폐 국가라니까. 중국은 참 치졸한 것 같아.
뭘 해도 안 되니까 전 세계를 다 같이 망가뜨리자는 생각이니 말이야. 중국은 자신들의 뜻대로 더욱 철저하게 고립시켜줘야겠어. 개방해주면 얼마나 심한 만행들을 저지르고 다니겠어? 이상으로 중국의 반도체용 희귀금속 수출 통제 계획 발표로 격앙된 감정을 보이고 있는 외국인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